네. 자, 이번 시간에 485페이지 펴주시고요. 최신 기출 문제, 이 70회 실무 수행부터 할 차례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0회 이론 문제 10개 풀어봤었고요. 오늘은 올리브 산업으로 로그인 해 주십시오. 회사 코드 2270. 문제 보시면은, 올리브 산업은 기능성 샴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샴푸 제조업으로 문제를 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실무 수행 거래자료 입력 1번 3만 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공급자 정보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우리한테 350만 원을 받았군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2공장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가람 부동산 중개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는 토지 중개 수수료 계좌이체 내역이다. 네, 우리가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 가지고 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는 중개 사업자는 어떤 중개 사업자냐면 이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간이 과세자. 이 간이 과세자는 적격 증빙 발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이 과세자인 중개 사업자는 우리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꼭 계좌이체를 시켜가지고 이처럼 근거를 남겨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우리가 작성해 주게 되면은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혹시 이런 경우 있다. 그러니까 에, 거래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적격증빙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 이처럼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려면은 계좌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를 여러분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로 토지로 처리할 겁니까? 토지로 처리해야 되겠죠? 네. 자, 일반 전표. 날짜는 보통 예금의 거래 날짜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 사변의 토지. 거래처와 저변은 다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350만 원. 대변의 103번.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 코드. 거래처는 코드로 꼭 입력을 해주시고 350만 원. 이렇게 하면
수행과제 1번이 잘 된 거고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시오. 단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생략할 것 이랬으니까. 예, 원래 이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것은 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건데 경비 등 송금 명세서만 작성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예,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거래 날짜 2025 0112 법인명 가람 부동산 중개 성명 윤하윤 사업자 511 52 00362 거래 내역은 중개료 거래 금액은 350만 원 송금일자 2025 같은 날이겠죠? 0112 CD 어느 은행에 송금했느냐 은행 코드입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거기 공급자 정보에 은행 정보가 신한은행이지 않습니까? 신한은행 088 계좌번호 거기 공급자 정보에 있는 계좌번호예요. 125-610-215-140 엔터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기 단추 위에 있죠? 저장하기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1번이 끝나게 되죠. 네, 특별하게 추가 설명할 것은 없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또 있네요. 자, 사료 설명을 보면은요.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유례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70만 원 중에 저축성 보험이 62만 원으로 처리하고 보장성 보험 8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네, 저축성 보험은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장기성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여기서 자료 설명에서 이 얘기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좌이체가 모두 70만 원. 저축성 저축보험 가입 증명서 여기 얼마예요? 70만 원 중에 62만 원이 요게 장기성 예금이고 보장성 보험 요 8만 원은 비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8만 원은 비용이다. 자, 그러면은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전표의 날짜가 2월 25일이네요. 2월 25일로 고치시고 차변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장기로 검색해 보세요. 장기.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 있는지 메뉴에 있네요.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거기 거래처가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 적용은 생략해도 됩니다. 금액은 62만 원이죠? 62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장성 보험은 비용 처리합니다. 나중에 찾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보험료를 500번대로 할 것이냐, 800번대로 할 것이냐, TAT 2급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판단 잘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보험료가 어느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네, 생산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500번대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521번 보험료로 해서 재조경비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서 한화생명을 그냥 텍스트만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비용은 우리가 거래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장기성 예금 이런 그 저축 상품은 꼭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요게 8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 정리한 문제죠. 대변의 103번 은행이 국민은행 보통 이것도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98000 8 70만 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저축성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지만 그것도 은행의 예금하고 같은 성격의 예,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축 우리 예금 상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뭐 돈을 돌려주는 일은 없죠.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안 났다고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낸 보험료 돌려주는 보험료 없죠? 그게 다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저축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처리.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전자 계산서네요. 여러분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됩니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원 환경으로부터 공장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입니다. 이랬어요. 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도 코드를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수수료 비용은 공장의 폐기물 처리한 그 용역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조원가로 가야 된다. 즉 수수료 비용을 500번대에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빙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넣어서는 안 되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0%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만을 출제하죠. FAT 1급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하는 셈이에요. 그러나 TAT에서는요, 거래자료 입력에 전부 다 일반 전표에만 입력하는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3번과 같이 우리가 판단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것도 거래자료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출제를 하곤 하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왜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느냐? 증빙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예.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해 줘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드시 반영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만이 그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자, 날짜가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자, 유형은 계산서 매입인데 계산서 매입은 53 하나밖에 없죠. 유형이 53. 면세 매입. 자, 품명에다 폐기물 처리. 단가에다가 15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성원 환경.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혼합 분계. 원재료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인데 500번대니까 531.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253, 이 지급금. 거래처, 금액은 15만 원. 탭키 누르면 거래처 성원 환경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3번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이제 끝났고 부가가치세 문제를 만나게 되네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일은 보통예금의 거래내역. 보통예금에다가 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자, 거래명세서 자료 설명을 봅니다. 자료일은 제품 공급 전에 모발에서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선수금입니다. 그러면 선수금이 그거예요. 자료일에 있는 게. 자료인은 모발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5월 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선수금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혼합분계가 필요하겠죠. 4월 15일 거래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네. 자, 메인 매출 변표. 이런 익숙한 문제죠, 요거. 날짜가 4월 15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탈모 샴푸. 공급가액 1,500만 원. 거래처는 모발.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공백으로 두시고 분계는 3번 분계. 세 번째 줄에 차변에다가 선수금 부채 감소. 선수금 내역은 자료 1에 있습니다. 5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11500 플러스 탭기. 차변 대변 합계가 1650만 원으로 딱 맞는지 확인하시고 거래처 고쳐야 될 거 없죠? 이런 걸 점검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한다. 날짜는 4월 15일부터 4월 15일이 된다. 엔터를 하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닫고 요거 닫고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리 1번 문제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FAT 1급을 준비하고 TAT 2급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는 네, 잘 숙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내거든요. 자, 자료 설명.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담당자 착오로 작성일자 6월 22일이 12일로 잘못 기재되었다. 기재사항 착오죠, 이런 거는. 수행과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여기서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월 12일 원래 거를 조회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점. 자, 6월 10일을 조회해 보세요. 메인 매출점표. 12일. 자, 거기 세금계산서에 보이는 천연 샴푸 20개, 거래처가 머리천사로 되어 있는 입력 내용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계는 외상 분계되어 가지고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이런 분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날짜를 고쳐서 발행해야 되니까 원래 거 취소시키고 날짜 바꾼 것이 다시 발행될 거예요. 자, 체크한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해요. 그래가지고 사유를 딱 맞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예, 기재사항 착오 정정. 그리고 1, 2, 3 중에 작성 연월일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밑에서 확인. 그러면은 이제 당초분하고 수정분은 다 입력돼 있어요. 당초분과 수정분은. 예, 근데 수정분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이 기재사항이 날짜가 6월 22일로 기재되는 게 맞는 거죠. 예. 22일로 고쳐서 훈명 복사, 수량 20, 단가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6월 12일로 잘못된 거 취소하고 22일로 수정해서 또 하나 나가는 거죠. 자, 밑에서 확인, 확인. 두 건이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12일 거 마이너스 시킨 거하고 22일 거 외상으로 발행한 거, 이 두 개를 발급 전송을 마쳐야죠. 그래서 다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기간을 좀 길게 입력해야죠. 12일부터 6월 12일부터 6월 22일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미전송된 것이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체크를 한 번만 해도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하시고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발행 두 건이 한꺼번에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고 여기서는 발행을 계속 해줘요. 두 번 다. 또 발행 확인.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연표에 와서 조회 해보고 22일 것도 조회를 뭐 안 해봐도 되겠지만 해보면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1번, 2번은 뭐 수행 내용이 어떻게 복잡스럽지가 않아요. 1번은 뭐 FAT 1급의 1번과 뭐 거의 같은 거고 2번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는 처음이지만은 이것도 좀 숙달이 되면은 복잡할 게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TAT 2급의 시험에서 고비가 어디다고 보냐면요. 이론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이론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실무 수행에서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바로 요 3번과 4번. 부가세 3번과 4번에서 탁 막혀가지고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 수행 잘 된다 하면은 이 부가세 3, 4번이 솔솔 풀리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도 중요해요. 이론도 잘 준비해가지고 이론 10개 중에서 7개 이상은 맞추어야 공부가 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3번.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공급가액을 7월부터 9월 거에
3개월치를 주는 거 보니까 애정 신고 기간에 안분 계산 문제를 냈네요. 예. 여러분 이렇게 공급가액을 주는 것은요. 예, 면세와 과세에 해당되는 그, 그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으로 문제를 낼 때는 이 과세 기간이 예정 과세 기간이고 정산으로 문제를 낼 때는 과세 기간이 이 확정 과세 기간이면서 이 금액을 예정과 확정 그다음에 합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합계를 가지고 정산해야 돼요. 예. 정산은 6개월치 예정과 과세 확정의 합계를 가지고 안분한다. 그리고 어, 정산 이전에 하는 안분 계산은 예정 때 하는 것으로서 요건 3개월치 가지고 합니다. 요 합계 금액 3억 6천이 매출액이고 그중에 5,040만 원이 면세 매출이에요. 그래서 면세 비율로 이제 계산을 좀 이따 할 거고 차량 운반구 매입인데 자료 설명을 봅니다.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올리브 산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번.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입니다. 2번.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배달용 트럭을 매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달용 트럭이 면세품도 배달할 거고 과세품도 배달할 거니까 공통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거죠.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형을 51번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공통 매입세액이 우리가 이 앞에 본문에서 한번 해볼 때는 54 불공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탭에 가면은 입력이 자동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면은 입력 안 돼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어. 자, 과세 매입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 공통매입세 200만 원을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분 계산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서 빼가지고 포터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에다 더해줘야 돼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자 일단 수행 1번만 먼저 합니다. 과세 매입으로 이걸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가 8월 10일이 돼야 되겠고 유형을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라고 지시했고 훈명에다가 포터 트럭 공급가액에는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이죠. 거래처는 공급자, 현대 자동차, 전자세금은 맞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으로.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으로 샀어요. 이 차를. 그래서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이 2,200만 원이 되고 회피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현대자동차로 코드가 걸리도록 되었는가를 보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200만 원 본다는 것은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는 걸로 지금 우리가 여기 메인 매출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분 계산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빼줘야 돼요? 부가세 대금에서 빼줘야죠. 예. 그래가지고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에 더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분계를 할 때 그것을 염두해 두셔야 된다. 다음, 수행과제 2번을 보면은요.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네. 근데 51번으로 했기 때문에 가면 아무것도 작성된 게 없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과세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10월부터 9월로 이렇게 작성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에서 어느 회사에선가 했을 때 여기 공통매입 안분 계산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쫙 계산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공으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입력해 준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음. 자,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탭에 오셨으면 계산식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안분을 뭐 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이렇게 공급가액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공통매입세 곱하기 이게 곱하기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예, 매입가액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하니까 1번이에요. 1번 확인. 예,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서 항상 1번으로 낼 거예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자, 구분에다가는 뭘 써주면 되느냐? 여기 밑에 보면 구분을 입력합니다. 인쇄시 산식명에 반영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구분을 넣는다면은, 예, 포터 트럭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시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냥 구분은 넘어가세요. 예, 이걸 10번부터 이제 정확히 넣어줘야 됩니다. 과세 면세 사업 공통매입소액의 공급가액이 얼마였느냐? 아까 그 세금계산서에 2천만 원이 공급가액이었어요. 2천만 원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11번 공통 매입 세액은 20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고 총 공급가액 3억 6천만 원이 딱 나타나 버렸네요. 주어진 데이터도 3억 6천입니다. 예,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백데이터로 7월부터 9월까지의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수익 금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실제 데이터하고 딱 맞으니까. 주어진 데이터, 자료 1에 있는 데이터와 지금 전표 입력된 데이터가 딱 맞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대로 둡니다. 그 다음 13번. 면세 공급가액은 5,040만 원이다. 이것도 보니까 딱 맞춰놨어요. 주어진 데이터, 자료 1번에 있는 면세 매출 50만 4천 원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7월부터 9월로 백데이터를 이렇게 다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표를 미리 다 입력해 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 요거. 불공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에 따라서 이 면세 비율이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3억 6천 분의 5천 그걸로 계산하면 28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어디에 반영돼요? 이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거기서 계산된 게 일로 옵니다. 여기 28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8만 원을 메모지에다 메모를 딱 해둬야 됩니다. 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아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야 된다 이거죠. 그건 일반 전표에서 해줘요. 그 정리하는 것은 조금 이따 지시에 따라서 28만 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난 거예요. 혹시 저장 단추가 있는지 보시고, 예, 위에 있네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놔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2번 작업이 끝난 거예요. 다음에 이제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해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자동 반영돼요. 자동 반영.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요 28만 원 자동 반영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28만 원 반영됐죠. 예. 자, 이것도 저장을 딱 해둬야 돼요. 저장하기, 확인. 작성하시오 한 것은 저장까지 해두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질문을 안 한 적도 있지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으면 끝난 것인데, 왜? 그 다음, 이거를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정 신고서에 잘 반영됐는데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업무하고 우리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 것은 요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불공제 매입세 내역서를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는 잘 반영된 거예요.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반영돼가지고 납부할 세액이 잘 반영은 됐지만 지금 우리 회사 회계장부 원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원장에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지금 200만 원이 반영돼 있단 말이야. 우리 총계정 원장에 계정별 원장 그 작업을 해라 이거예요. 이게 4번. 그래서 우리 이건 내부 회계 처리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업무하고 별도로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해라. 9월 30일은 2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리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날짜를 9월 30일로 해가지고 사변에 차량 운반구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해도 되죠? 예. 28만 원이었죠? 28만 원. 그래서 28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대급금 28만 원 자산 감소 이거는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우리 회계 장부의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그러지 않죠? 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위에 부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요 상단에 입력한 위에 부분, 유형별로 요 위에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속 서류, 예. 불공제 내역이면 불공제 내역서, 이 부속 서류에서 작업한 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세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에서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여기 세금계산서 매입에 예, 차량 운반부니까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죠.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간 다음에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만큼 28만 원이 반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한 그 차량 포토트럭 그 전표는 여기 11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분 계산에 의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분은 16번에 들어간 거예요. 두 군데 다 반영이 되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나오면 예, 이제 이렇게 안분계산 아니면 정산 아니면 재계산 이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분계산과 일반 불공을 섞어서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안분계산만 냈기 때문에 일이 빨리 끝난 거예요. 예. 좀 복잡하게 내면은 그냥 전체 불공. 그러니까 접대비 관련된 거라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렇게 내면서 또 하나는 안분계산 이렇게 시험을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더 전표를 세 건을 입력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이거는 전표 하나만 입력해 가지고 안분 계산하는 거라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회차에 어디에선가 정산과 재계산이 한 번은 나올 테니까요. 정산과 재계산은 그때 우리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가 이제 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천천히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이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